수많은 소중한 생명이 억울한 죽음을 맞았고 치열하고 정의롭게 싸운 그날이 우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겠죠.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비극의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기념일인데 오늘 그 얘기하겠습니다. 네, 수도권 인사이트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올해도 이 아픈 역사와 마주하면서 우리가 여러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또 안타까운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 때문에 또 시끄럽습니다. 네, 사랑도 명예도 이렇게 시작하는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인데요. 그래서 이 노래 한 곡이 지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강주 민주화 운동의 이 기념곡이고요. 네. 이게 재창되는 곡이 민주화운동의 대표적인 그 곡이고 또 노래이고 또 부르게 되는 노래인데 이것을 재창을 하느냐 합창을 하느냐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게요. 2008년까지만 하더라도 97년부터 2008년까지는 이 재창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네. 이것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된다라는 이유로 그 이후에 이제 합창이 되는 것인데 논란의 방향을 보면은 이 재창이라는 것은 공식 행사가 끝난 뒤에 모두가 함께 부르는 것이고요. 합창은 합창단과 또 부르고 싶은 사람들만 따라서 부른다는 것인데 과연 글쎄요. 어떤 것이 합창이냐 재창이냐 이 국론 분열이다 국론 통합이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재창을 했었던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이 2009년부터는 합창으로 바뀌어버렸고요. 그 이후에 다시 재창으로 하자라는 이 야권의 줄기찬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유가족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희생자들을 기리는 마음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합창이냐 재창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논란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도 입장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 5.18 기념 행사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페이스북에서 이런 이 발언을 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재창은 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합창은 국론을 통합시키는 것인가요? 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들을 분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철학자 겸 이 시인인 조지 산티아나의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 다시 그 역사를 반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독창은 허용되는 건 아닌가? 개개인이 다 독창을 해서 모여서 다 함께 불러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재창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또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를 또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더 많은 의미를 새기고 이걸 다음 세대에게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이며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문제로 발목과 정말 국론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서울 기념식에서는 합창이 아닌 재창으로 진행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입니다. 이 서울광장에서 열린 기념식 일부 마지막 순서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참석자 전원이 재창을 했는데요. 네. 그 올해뿐만 아닙니다. 2000년 처음 서울 기념식을 서울에서 5.18 기념 행사를 가진 이후 줄곧 재창이 되어 왔거든요. 재창이 되어 왔고 어떤 문제나 이견도 없었다라는 것이 이 기념사업회 측의 설명이기도 하고요. 또 서울시장 참석하는 서울시장의 경우에도 지난 17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왔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이 국민들에게 이 결정적으로 또 우선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인지 많은 지적이 뒤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데요. 임을 위한 행진곡 어떤 노래인가요? 네, 임을 위한 행진곡 아주 또 이제 비장한 그런 느낌마저 들기도 한데 사실 이 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아실 필요가 있는데 네.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추모곡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 전반을 대표하는 그런 이 민중가요이고요. 이 97년 5.18이 이 정부의 기념일로 지정이 되면서 이 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담은 어떤 이 상징적 노래로 인정을 받아서 2008년까지 정부 기념식에서 재창되어 왔던 곡입니다. 네. 이 곡이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 5.18 광주에서 희생된 시민군 대변인이었는데 윤상원 씨 그리고 노동 현장에 야학을 운영하다 한 해 먼저 1979년 숨졌던 이 노동운동가 이 박기순 열사라고 하죠. 이 영혼 결혼식이 헌정이 됐던 곡입니다. 헌정이 됐던 곡이고 실제 이 곡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전남대 출신인 김종률 씨가 곡을 썼고
이 소설가 황석영이 백기환의 옥중시 이 맷비나리의 일부를 차용해서 가사를 만든 부분이 되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가 꼭 좀 짚어볼 부분이 이 논란의 방향이 합창이냐 재창이냐였다면 논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가사가 좀 문제가 된다 이런 어떤 이의 제기가 있었는데 그 가사에 보면은 이미 김일성이나 김정일 일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 보수단체 쪽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새날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북한 주도 통일을 의미한다. 근데 실제 가사를 만드는 과정 또 그 이후에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는 또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네. 예. 또 하나는 이 북한에서 1991년에 5.18을 소재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임을 위한 교양시인데 이때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쓰였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 노래가 사용이 된 것과 실제적으로 이 노래를 북한의 영화의 배경음으로 사용한 행위자인가? 이것은 노래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자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아니라 다른 노래도 자기들의 영화에 쓸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북한에서 사용된 노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노래의 문제이기 이전에 행위자,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노래를 가져다가 북한의 목적대로 쓴 북한 사람 또는 북한의 어떤 간부들, 당 간부들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예. 우리가 어떤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것을 일종의 이념 대립화하는 양 진영 간의 논리로 어떤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것이 잘못됐다. 실질적으로 사실과 오해하고 있는 분을 제대로 짚어본다면 이것이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뜯어볼 때 그것이 과연 지금 지적받고 있는 그런 보수단체들의 문제 제기에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나치게 이 노래를 이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북한이 그럼 뭐 아리랑이라는 우리 민족의 노래를 부르면 그것이 뭐 적색 가요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만 예. 좀 더 소개를 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탈북자 출신의 지금 동아일보의 주성하 기자가 이런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네. 합니다. 이 남조선에 와보니 이번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을 찬양하는 종북가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종북가요면 북한에 퍼져야 할 텐데 그건 전혀 아니더라. 네. 라는 이야기를 내놨거든요. 이 이야기 실제 북한 사회를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전문가이시니까 그러면 이 노래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뭐 설문조사된 결과가 있습니까? 네, 최근에 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는데 네. 이 전국 한 55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이고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기념곡 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찬성이 과반이 넘는 53.5%로 나타났습니다. 이 반대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한 3명 정도인 29.4%인데 이 같은 조사 기간이 2013년에도 같은 질문으로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당시에 조사를 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이 기념곡 지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10%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어떤 대체적인 여론이 물론 모든 것을 여론으로 판단하고 또 잣대를 들이댈 것은 아닙니다만은 3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이렇게 찬성 의견이 높아졌다는 것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이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것이 그 노래의 본래의 뜻, 그 순수한 취지였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바로 기념곡, 예. 전반적인 어떤 민중가요, 그리고 윤상원과 박희순이라고 하는 두 영혼을 위로하는 노래라는 쪽으로 이해하는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말처럼 매년 이 갈등을 되풀이하는 게 국론 그리고 우리 정치 역사상 이룰 게 없어 보입니다. 어떠한 해결책을 우리 사회 그리고 정치권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 임을 위한 행진곡 민중가요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또 기념곡 지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여론, 그리고 재창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뜻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어떤 시대에 따라서 노래에 대한 의미 부여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표적으로 이 박원순 시장도 프랑스의 국가개혁 장관인 장병상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 프랑스의 어떤 국가가 시사하는 바가 우리한테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유명한 작곡가나 작사가가 아닌
공병대의 대위였던 이 클로드 조제프 누제 드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프랑스 국가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이 프랑스 의용군에 의해서 왕정을 타파하려고 하는 그런 의용군에 의해서 불려지면서 이것이 프랑스의 국가가 됐습니다. 라 마르세이유인데 이 그 뒤에 보면은 상당히 이것이 프랑스 국가로 불려지다가 또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이거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큰 이유는 그 똑같은 지금 임을 위한 행진곡과 너무나도 유사한 사례인데요. 가사를 보면은 왕을 무너뜨린다, 썰어뜨린다는 내용이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내용이 너무나 좀 적이적이고 적대적인 어떤 가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논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1890년 1879년이에요. 죄송합니다. 1879년부터는 공식 국가로 인정받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회가 얼마나 유연하냐면 그런 부분들을 대화와 그리고 서로 간의 어떤 이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통합하고 또 프랑스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살리면서 그런 논란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도 프랑스 국가로 불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세상하는 바가 매우 크다. 중요한 것은 논란이 되더라도 그 논란에 휘말릴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전반의 뜻과 이것이 시대적 정신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이 정치권과 또는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또 특정 단체에서 이의제기가 있다면 그 부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프랑스 국가를 통해 돌아본 우리 임을 위한 행정국의 해법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거기까지 하죠. 우리가 이제 5.18 정신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예. 자,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고 사실을 알고 있을까? 설문조사 결과 좀 알려주십시오. 네, 5.18에 대한 인식인데요. 거의 해마다 실시되고 있는 조사 결과이고 이 5.18 정신과 관련해서 다양한 각도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5.18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절반이 조금 넘는 51.6%, 이 보통이다라고 하는 것이 34.9%로서 보통 정도와 알고 있는 정도를 포함하게 되면은 한 10명 중에서 8.5명 정도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통이다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만은 제대로 알고 있는 비율이 절반 정도에 그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임을 위한 행진곡의 논란을 떠나서 5.18 정신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5.18 기념재단에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자칫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실질적으로 5.18 정신이 보여주려고 했던 그 가치, 이런 어떤 군부, 독재, 폭압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 시민 정신은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저항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동의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75.2%로 나왔습니다. 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도 있고 또 모르겠다라고 하는 응답 비율도 있기 때문에 좀 더 5.18 정신에 관련된 부분들이 제대로 넓게 알려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한국 민주화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이에 따른 설문 결과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많이 도전받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념 성향에 따라서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5.18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변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시대, 그 아픈 시대에 실질적으로 5.18이 한국 민주화에 기여한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절반 정도인 47.7%는 많이 기여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이 4명 중에 1명 정도인 25.1%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라고 응답해서 이 거의 10명 중 7명 정도 이상 되는 정도의 비율로 가까운 비율로 이 기여했다라고 응답을 함으로써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한국 민주화에 대한 기여 또 그 상징성은 절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한국 민주화 운동 기여도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5.18 민주화 운동의 그 공정만큼 그에 대한 처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이것도 여전한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편으로는 우리 민주화에 그만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기여했다면 그게 상응하는 우리 국민들의 기림 또는 그 정신을 개성함 또는 그 유가족들, 희생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 진실규명, 진상규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기념재단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진상규명이 잘 이루어졌는가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절반이 조금 넘는 52%로 나타났고요. 이 학살 책임자의 처벌이 잘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10명 중 7명 가까운
그렇지 않다가 68.7%로 나타나는데요. 이 질문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살 책임자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한 그런 발언들이 스승치 않고 행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어떤 분열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잘못된 소음과 신호를 우리 국민들에게 또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5.18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잘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6.4%, 피해자 배상이 잘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에서도 그렇지 않다가 53.4%입니다. 이 36주년 기념식 추도의 의미를 가지고 이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정말 우리 후손들 이 정신을 잊지 말고, 그리고 적어도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관여된 또 시민들에 대해서 희생을 치르게 한 그런 측이라면, 그런 또 대상이라면 진정한 사과를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게요.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진상 규명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일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해방되고도 이제 반민특위가 활동을 하다가 제대로 안 돼서 친일이 청산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이 5.18 민주화 운동도 결국 이 진상 규명과 또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분명한 책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함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그 광주 진압에 선두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최근 이런 거에 대한 입장들이 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학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역사를 잊은 자는 다음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산테하나의 말처럼 보게 되면은 제대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명백히 이 국민들에게 보다 더 뚜렷하게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이 관련되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심지어는 발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책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무한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조사기관이 작년에 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을 가장 잘 못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첫 손가락에 꼽혔던 것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폭압으로 국민들은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비리, 독재, 쿠데타,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를 국민들은 지적하고 있는데 특정한 부분, 발표 명령 운운한다라는 것은 이 국민들의 글쎄요 분노를 더 부추기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네, 뭐 이러한 발언도 논란이긴 하지만 한 방송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투입됐다. 이러한 방송을 해서 논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여론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도 상당합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도 방송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칫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을 때 그 정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 이야기를 접해 들었던 사람들은 또는 시청자들은 그대로 믿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내가 하면 특종, 남이 하면 오보,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매우 곤란하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바만 보더라도 5.18 민주화 운동은 북한과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질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0.6%였고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7%면 거의 10명 중에 8명에 가까운 숫자이거든요. 압도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인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불순 세력이 주도한 폭력 사태에 있다. 뭐가? 5.18 민주화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10명 중 6명 정도 수준인 58.6%,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도 14.5%로 압도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정확한 또 제대로 된 그런 신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호, 잘못된 오보를 전달함으로써 일부의 그런 시민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또는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희생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파해야 되는데 여러 논란들 때문에 가슴이 참 더 아픈 5월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봉합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답을 오바마 대통령이 이 총기 사고가 있었던 이 한 교회를 찾아가서 Amazing Grace, 이 자비로운
기도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보면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이 곡도 미국의 흑인 이 무역과 관련된 이야기도 담겨 있고 심지어는 이 60년대 반전 운동가로서이기도 네.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건 정말 통합과 그리고 사회의 단결을 위해서 이 노래를 외쳤던 것이거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조정 능력이 중요합니다. 어떤 논란이 있다고 해서 그 결정을 멈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 그리고 필요한 역사적인 진실 앞에서 당당하게 이것을 조정하고 설득하고 이해의 가교를 만들 수 있는 정부와 대통령과 정치권과 지도자의 역할이 정말로 요구되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 다시 그 역사를 반복할 것이다 라는 말이 참 와닿고요. 다시 한번 역사를 조금 기억할 수 있는 날이 네.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살펴본 내용은요. 현대리서치연구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